자, 205쪽 209번. 자,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푸는 건데, 절대값은 없애줘야 돼. 절대값은 없애줘야 되는데, 그 없애는 기준이 절대값 안쪽이 양수거나 0일 때, 그리고 음수일 때를 기준으로 없애는 방법이 다르지. 자, 예를 들어, 절대값 안쪽이 양수다, 또는 0이다. 그럼 절대값이란 의미 자체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잖아, 수직선상에서. 그래서 양수나 5라는 녀석은 원점 0에서 5칸 떨어졌으니까 그 거리를 적어주고, 0이라는 녀석은 안 떨어져 있지. 떨어진 거리가 0. 근데 이제 음수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5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얘도 떨어진 거리만 생각했을 때는 5란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 기호가 없어지는 그 기준을 봤을 때 양수나 0은 그냥 없앤다. 그 다음 음수는 부호가 바뀐다. 요런 규칙이 있지. 그래서 절대값 안쪽이 양수거나 0일 때와 음수일 때는 좀 다르다.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 자, 근데 이제 절대값 안쪽이 이렇게 깔끔한 숫자가 아니고 문자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절대값 x, 이거는 함부로 없애면 안 된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x가 양수인지 0인지 또는 음수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따로 범위를 만들어줘야 돼. 만약에 절대값 안쪽에 있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양수거나 0이라면 이때는 절대값 x를 그대로 x로 바꿔서 생각을 해도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절대값 안쪽에 있는 x라는 녀석이 음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5처럼 부호가 바뀌어줘야 되는 거지. 근데 x라는 녀석은 우리 눈에 마이너스가 안 보이니까 뗄 수는 없어. x 안에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해결해 주면 되겠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푸는 방법이고, 요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우리 문제를 봐야 되겠다. 자, 그럼 209번. 자, 절대값 x-2가 a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19개일 때, 그때 자연수 a의 값은.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안쪽이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을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 안쪽에 있는 x 빼기 2가 양수거나 0일 때, 즉 다시 쓰면 x를 기준으로 표현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의미가 되겠지. 이항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자,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주어진 부등식이 어떻게 표현돼? 절대값 기호 그냥 없애주면 되는 거고, 즉 그냥 x 빼기 2가 a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바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2만 이항시켜주면 x 범위 나오겠네. x는 a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끝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범위가 뭐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 생각을 한 거잖아. 그러면 얘들 둘을 종합해서 최종 범위를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합쳐서 적어주면 어떻게 돼?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a 플러스 2보다는 작다. 요렇게 이제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지. a 플러스 2는 당연히 2보다는 큰 녀석이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2랑 a 플러스 2의 위치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보다는 크거나 같다, a 플러스 2보다는 작다. 요 사이 범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 생각했던 범위랑 겹치는 부분이 없는 답이 나올 때도 있어. 그러면 그때는 그 부분에선 해가 없다라고 답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생각했던 범위와 우리가 풀어서 나온 답과 겹치는 부분을 최종 답으로 적어줘야 된다. 요거 기억을 하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다른 범위도 한번 알아보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절대값 안쪽 x 빼기 2가 0보다 작을 때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x가 2보다 작을 때. 이제 바로 써도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는 주어진 부등식이 어떻게 되느냐?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부호가 바뀌면서 절대값이 없어져야 되는 거지. 절대값을 해결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부호 바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얘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풀어주면 먼저 이항하면 마이너스 x는 작다. a 빼기 2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x 범위로 표현해주면 x는 자, 음수 곱했으니까 부동호 바뀌고 부호도 바뀌겠지.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근데 이것도 그냥 얘가 답이 아니고 처음에 썼던 요거랑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x는 2보단 작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는 크다. 요런 답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얘들 두 범위가 이 절대값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되겠지.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2를 기준으로 이어진다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부터 2보다 좀 작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자, 첫 번째 뭐야? 2에서 a 플러스 2까지. 여기는 같다 포함, 여기는 포함 안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는 이 왼쪽에 있는 녀석부터 2까지. 물론 둘 다 포함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2에서 이제 이어진다는 게 이런 의미야. 이거를 굳이 둘로 나눠서 따로 표현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합쳐서 적어주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 보다는 크고 a 플러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답이 표현되게 되겠지. 자, 이 범위 내의 정수 x의 개수가 총 19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a를 구하도록 하자. 자, 얘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자, 2를 기준으로 자, 이거를 2 더하기 a로 본다면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a만큼 더 간 부분이 주어진 답의 오른쪽 끝 그 경계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 플러스 2, 즉 2 플러스 a. 그리고 왼쪽 끝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인데 2 마이너스 a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 자, 요렇게. 자, 이 안에 정수가 19개 있어야 돼. 19개. 그러면 2라는 녀석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고 그러면 19개 중에 2를 제외한 녀석, 즉 18개가 정확히 이 왼쪽에 그 절반인 9개가 있을 것이고 2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9개가 있어야만 총 19개가 될 수 있겠지. 아닌데? 맞지. 한 개. 요 한 개고 왼쪽에 9개, 오른쪽에 9개. 그럼 총 19개. 자, 그러면 어디까지? 2부터 오른쪽으로 9개는 얼마야? 3, 4, 5, 6, 7, 8, 9, 10, 11. 11까지 포함이 되어줘야 돼. 그러면 2 플러스 a 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얘는 12여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야 이 사이에 3부터 11까지 총 9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2 플러스 a가 12여야 된다. 그러면 a는 10이라는 것을 구해줄 수 있겠다. 왼쪽은 굳이 확인 안 해봐도 되겠지. 뭐 당연히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자연수 a 값은 10이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다. 자, 그 다음 210번. 자, 이것도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고 우리는 절대값 없앤다. 즉 절대값 안쪽이 0이냐 양수냐 또는 음수냐를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자,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3 빼기 x가 양수, 0, 음수로 바뀌는 그 기준이 되는 숫자는 x가 3일 때가 되겠지.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그 x 값을 먼저 구해주면 돼. 그게 기준되는 숫자가 되는 뜻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절대값 안쪽을 0이거나 양수로 만들어주는 x 범위인 x는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야겠지. x가 3보다 작아야 양수잖아. 3 빼기 x가.
그래서 x가 이렇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절대값 그대로 없애주고 주어진 부등식은 3 빼기 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 괄호 x 플러스 5 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바로 풀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x에다가 두 개 더해지니까 그냥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상수는 마이너스 10인데 3 넘어서 마이너스 3이 더 생기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겠지. 자,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범위와 풀어서 나온 답과 공통되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x는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13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다. 자, 요거랑 그 다음 두 번째, x가 3보다 크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값 안쪽이 음수가 돼. 그래서 우리가 풀 때 부호를 바꾸면서 절대값을 없애줘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x 부호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자, 그러면 바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2x 넘어가서 x에다가 2x 더해질 테니까 3x 크거나 같다. 자, 상수는 마이너스 10인데 넘어와서 플러스 3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지. 자, 그래서 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처음에 생각해야 됐던 범위와 나온 답, 공통되는 부분 찾으면, 자, 한번 그려볼까? 이거는. 자, 3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7. 얘는 음수니까 당연히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크다. 이것이 겹치는 부분은 여기. 그러니까 최종 답은 3보다 크다로 이제 표현을 해야겠지. 자, 그러면 범위 나눠서 풀어준 두 개의 답을 합쳐버리면 돼. 자, 이것도 하나로 합쳐서 표현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13부터 3까지랑 3보다 크다 합쳐주면 그냥 여기 쭉 이어질 거 아니야. 중간에 비는 부분 없지. 그럼 뭐야? 그냥 마이너스 1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나로 표현해줘도 되겠지. 자, 따라서 최종 답은 x는 마이너스 1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3이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자, 그 다음 211번.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과정상에서 우리가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절대값을 보면 절대값 안쪽에 x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x값 그대로 0이 되겠지.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양수음수가 바뀐다는 뜻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은 안쪽이 x 빼기 4. 그러면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x값은 4가 되면서 x가 4일 때를 기준으로 양수음수가 바뀌게 되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의 이제 이거 자체를 하나의 부등식으로 봤을 때 x를 어떻게 범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만약에 첫 번째 절대값만 생각을 한다면 0보다 같거나 클 때 안쪽이 0이거나 양수가 되겠지. 그 다음 0보다 작을 때 안쪽이 음수가 되면서 부호가 바뀌겠지. 근데 이 x 빼기 4라는 녀석도 생각을 한다면 얘는 4일 때를 기준으로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또 양수냐 0 이상이냐 음수냐가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 앞에 것만 기준을 잡아서 0보다 크냐 작냐로만 우리가 범위로 나눈다면 0보다 크다라고 하더라도 뭐 얘는 확실히 안쪽이 양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때 첫 번째 절대값 안쪽에 있는 요 x는 확실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근데 두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x 빼기 4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부호가 하나로 결정될 수 있냐 이걸 이제 살펴보자는 뜻이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 빼기 4는 0이야 양수야 음수야? 뭐 다 가능하겠지. 예를 들어 0보다 크거나 같은 x인데 x가 2라면 얘는 음수일 수도 있고, x가 4라면 얘는 0일 수도 있고, x가 예를 들어 5라면 얘는 양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범위를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해주면 이 범위 하에서는 뒤에 절대값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0 이상인지 음수인지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위를 어떻게 0이랑 4를 기준으로 나누되 전체 x를 0보다 작은 것, 0과 4 사이, 그리고 4보다 큰 것 이렇게 나누어 줘야 이 범위 내에서 이 두 가지 절대값 안쪽에 있는 녀석들이 확실히 0 이상인지 음수인지가 결정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범위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하도록 하자. 그 나누는 기준이 되는 숫자는 두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x값.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왼쪽부터 할게. x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절대값 x 안쪽에 있는 x는 확실히 음수니까 우리는 부호 바꿔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인 절대값 x 빼기 4. 자, 절대값 x 빼기 4도 x가 0보다 작을 때 부호가 확실하단 말이야. 0보다 작은데 거기서 4를 더 뺐어. 그럼 당연히 음수겠지. 그럼 쟤도 부호를 바꿔주면서 우리가 절대값을 해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부등식이 어떻게 돼? 절대값을 둘 다 잘 해결했고 얘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작거나 같다 2보다 이런 부등식이 되고 우리가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자. 자, 지금 마이너스 x 일단 그냥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x 괄호 풀면 플러스 x 되고 마이너스 4는 작거나 같다 2보다 이런 부등식이 되지. 자, 원래로 하면 원래 치면 이제 마이너스 x랑 플러스 x는 없어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얘를 0x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어차피 앞에 숫자끼리 더한 x 이렇게 하잖아. 2x 더하기 5x를 바로 우리가 7x라 쓰지만 사실은 2 더하기 5의 x 요것을 암산을 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얘는 0x라고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4는 넘어가서 계산되면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이 부등식이 성립하느냐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지. 자, x에 뭘 넣든 간에 0이랑 곱해지면 0이 되잖아. 그러면 0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지. 다시 말하면 x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얘는 성립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부등식만 본다면 우리는 답을 뭐라 적으면 돼? x는 모든 실수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자, 근데 이렇게 적고 끝내면 안 되고 우리가 부등식을 이렇게 바꿔서 풀었었던 이유가 뭐야? x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계속 절대값 부등식 푸는 것처럼 처음 범위와 나온 답과 겹치는 부분을 최종 답으로 적어줘야 돼. 그러면 그냥 나눈 범위 자체가 답이 된다는 뜻이지. 무슨 말이냐? 0보다 작은 x에 대해서는 주어진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0보다 작은 x는 전부 다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범위에서는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범위.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범위. 자, 이 범위라도 이제 두 가지 절대값 모두 부호가 확실히 결정되지. 첫 번째 절대값 안쪽은 0 이상.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안쪽은 음수. 그러면 저 부등식이 처음 거는 절대값 그대로 풀리고 두 번째 거는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반대로 풀리고 이렇게 이것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을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럼 바로 풀어보자. x 플러스 x니까 2x가 되고 상수는 2가 오른쪽에 있는데 마이너스 4 넘어가서 더하기 4 되겠지. 그래서 6. 자, 따라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1 곱한 거야.
자, 그럼 당연히 우리는 처음에 생각했던 범위와 그리고 풀어서 나온 답과 겹치는 부분. 자, 그림 한번 그려보면 0 이상 4 미만 그리고 나온 답은 3 이하. 여기가 겹치네. 그래서 최종 x는 우리가 이렇게 x는 0 이상 3 이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남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 범위의 x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절대값이든 두 번째 절대값이든 둘 다 절대값을 그대로 풀어주면 돼. 첫 번째 절대값은 양수니까 그대로. 두 번째 절대값은 4 이상이다. x가 4 이상이다. 그러면 두 번째 절대값 안쪽에 있는 x 빼기 4는 0 이상이다. 그대로 푸는 거 맞지? 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자,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것도 보면 x가 사라져. x 빼기 x.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0x라고 표현을 하고, 자, 그리고 상수는 왼쪽에 플러스 4가 생기는데 넘어가면 2에서 빼질 거 아니야. 그럼 2 빼기 4가 되면서 마이너스 2. 이런 결과가 나오지. 자, 그럼 뭐야? 0에다는 뭘 곱해도 0이야. 근데 0이 음수보다 더 작거나 같대. 말이 안 되지. 0은 음수보다는 항상 크잖아.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x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 x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생각하면 무슨 말이다. 4 이상의 x에 대해서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녀석이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적을 답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범위에서만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녀석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얘들만 합쳐서 적어주면 되겠지. 자, 이것도 알다시피 0에서 연결이 돼. 0과 3 사이 가능. 그 다음 0보다 작은 애들도 가능. 끊기는 부분이 없지. 그럼 이걸 한 번에 대답하면 된다는 뜻이야.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최종 답은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211번은 요게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 212번. 자, 두 개의 부등식이 나왔는데 두 부등식의 해가 같을 때 그때 AB 값을 구하여라. 뭐 그런 문제인데,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부등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같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곱의 루트가 씌워져 있는 요 형태와 요 형태의 식과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요 두 형태가 서로 같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간단히 그냥 제곱 루트라 표현할게. 제곱 루트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2에다가 제곱을 해주고 루트를 씌웠다. 이건 값이 어떻게 돼? 2의 제곱은 4고 4에다 루트 씌우면 4의 양의 제곱근 다시 2가 되겠지. 자, 근데 이번에 음수에도 똑같은 걸 했다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에다가 전체 제곱을 해주고 루트를 씌웠어. 그럼 마이너스 2도 어쨌든 제곱하면 4가 될 것이고 4의 양의 제곱근 2겠지. 그러면 양수든 음수든 뭐 또는 0은 뭐 당연한 거고, 0은 그냥 0이니까 양수든 음수든 이 제곱 루트 안에 들어있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할 때는 양수는 부호 그대로, 음수는 부호가 반대로 제곱과 루트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부호만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절대값이랑 해결되는 방법이 같은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2에다가 제곱을 해주고 루트가 씌워진 얘를 그냥 절대값 2랑 같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쨌든 값이 2가 나올 테니까. 그다음 음수도 마찬가지. 음수인데 제곱하고 루트를 씌워놨다. 이거나 그 음수랑
그 음수에다 절대값을 씌워도 이것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녀석의 제곱돼 있고 루트 씌워져 있다. 이것을 그냥 임의로 절대값으로 바꿔도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212번의 첫 번째 부등식은 간단히 다시 바꿔주면 제곱이랑 루트 대신에 절대값으로 바꿔 표현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이런 부등식으로. 그럼 그냥 뭐야? 앞에서 풀었던 절대값 2개 나오기 때문에 범위를 세수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그런 부등식이 되는 거잖아. 뭐 그렇게 우리가 풀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그냥 가로로 표현된 연립일차 부등식인데 AB가 안 나와 있네. 근데 둘이 해가 같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부등식 풀어서 그 답이랑 같아지도록 AB 정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부등식을 다시 한번 또 풀어보자. 자, 그러면 절대값 부등식. 얘는 x가 어떨 때를 기준으로 나눠야 돼. 첫 번째 절대값은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고, 두 번째 부등식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게 되겠지. 자,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 범위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첫 번째 x가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첫 번째 절대값 안쪽에 1 빼기 x는 양수가 되겠지. 헷갈리면 떠올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어떤 숫자를 떠올리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방법으로 부호를 판단을 한다면 첫 번째 녀석은 양수네. 그래서 절대값 그대로. 두 번째 녀석은 음수네. 그래서 절대값 풀리면서 부호 반대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괄호 풀면 2 마이너스, 아니다, 이거 바로 풀자. 자, 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5x. 그 다음 상수는 오른쪽에 9가 있는데 왼쪽은 계산되었을 때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 넘어가면 플러스 1. 9 더하기 1이니까 10이 되겠지. 자,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면 x. 부등호 방향 바뀌고 얘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해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수직선 그리고 겹치는 부분 찾아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지. 자, 요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자, 요 등호 여기에 넣어줘야 돼. 왜냐하면 1보다 같거나 작다 일 때 이 녀석이 어떻게 돼? 1보다 같으면 0, 1보다 작으면 양수가 되겠지. 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얘가 하나의 그 절대가 풀리는 0이거나 양수가 되는 거니까 요거를 한 번에 생각을 해야지 맞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가운데 범위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이 상황 하에서 이제 절대값 해결해 주면 자, 첫 번째 녀석은 이 범위 내에서 양수니까 뭐 0이라고 생각을 할게. 0이라고 치면 양수니까 절대값 그대로. 자, 두 번째 녀석도 x 플러스 1 0이라고 치면 양수지. 그래서 그대로. 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다. 자, 바로 풀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x니까 x. 다음 상수는 2 더하기 3, 5가 되는데 넘어가서 9에서 빼주면 4가 되겠지. x는 4보다 작다. 자,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겠니? 자, 봐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요거라고 가정을 하고 푼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x들
중에서 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봤더니 4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왔어.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범위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겹치는 부분 찾으면 그냥 처음 생각했던 범위 자체가 겹치는 부분이 되겠지. 이걸 해석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 범위의 x들에 대해서는 주어진 부등식을 모두 만족시킨다. 뭐 이런 말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x가 1보다 크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등호를 안 넣고 여기에 등호 넣었다 생각을 해봐.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x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첫 번째 절대값 봐봐.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 1보다 크면 얘는 음수고 1이랑 같으면 얘는 0이잖아. 그럼 음수랑 0은 절대값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에 묶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등호를 어디 넣어줘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주고, 뭐 실제 답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조금 정확히 하기 위해서. 자, 그럼 1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첫 번째 절대값은 안쪽이 음수가 되니까 부호 바꿔서 풀어주고, 두 번째 절대값은 안쪽이 양수가 되지. 그래서 절대값 부호 그대로 풀어주고. 자, 그러면 바로 풀어주면 2x 플러스 3x니까 5x. 그 다음 상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 1인데 넘어가서 9에서 빼주면 9 빼기 1, 8이 되겠지. 자, 따라서 x는 작다. 5분의 8보다. 이런 답이 나오네. 자, 그러면 얘도 그림 잘 그려서 생각해야 되는 범위와 나온 답을 겹치는 부분 찾아주면, 자, x는 1보다는 큰데 뭐야? 5분의 8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답을 전부 다 하나로 이어줄 수 있겠지. 마이너스 1에서 이어지고 1에서도 이어지네. 그러면 하나로 표현을 해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면서 5분의 8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하나 풀었네. 그럼 두 번째. 이 부등식. 요 부등식도 풀면 얘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서로 해가 같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풀어보자. 자, 당연히 앞에 거 두 개 한번 풀고 뒤에 거 두 개 한번 풀고 답을 종합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앞에 거 바로 풀어볼게. 자, 6x 넘기면 5x에서 빼지니까 마이너스 x. 자, a 넘기면 4에서 빼지니까 4 빼기 a.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 부호 바꿔주면 x 부등호 바뀌고 a 빼기 4가 되겠지. 부호 바꾸니까 a 빼기 4. 자, 요거랑 자, 두 번째. 여기 1번이고 두 번째. 두 번째 뒤에 있는 거 풀어주면 x 넘기면 6x 빼기 x니까 5x가 돼. 그 다음 작다. 4 넘기면 마이너스 4 되겠지. 그래서 b 마이너스 4. 자, 양변에 5분의 1 곱해주면 x는 작다. 5분의 b 빼기 4보다. 이렇게. 자, 물론 여기서는 얘들 둘이가 겹칠지 안 겹칠지를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얘의 답이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부등호 방향이랑 적당히 생각하면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아마 a 빼기 4가 더 작은 값일 거야. 그래서 a 빼기 4보다 x가 크고, 그다음 얘가 더 큰 값이라서 x는 5분의 b 빼기 4보다는 작다.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되겠지. 왜? 답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맞춰서 a, b 구하면 돼. 자, a 빼기 4가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a는 2. 그 다음 5분의 b 빼기 4가 5분의 8과 같아야 되니까 b는 12가 되겠지. 맞나? 자, 그래서 둘이 더하면 최종 답은 14.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풀 수 있겠지? 답은 14. 자, 그 다음 213번. 자, 또 절대값 있는 부등식인데 이번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라고 했네.
자, 보니까 절대값은 하나가 있고 오른쪽 K라는 문자가 보이지만 K를 모를 뿐이지 얘는 결국 상수지, 상수. 상수라는 건 정해진 수란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어차피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뭐야? 정의가 뭐냐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해. 그래서 뭐든 간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의 값은, 그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 0에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데 그게 거리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 떨어진 거리가. 안 떨어져 있으면 거리가 0인 거고 방향을 떠나서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의 거리를 대답을 하는 거니까 음수일 수는 없겠지. 자, 그래서 절대값 누구든 간에 어쨌든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그 녀석은 0보다는 크거나 같아. 자, 그렇다면 뭐 x가 뭐가 되든 x가 뭐냐에 따라서 왼쪽 좌변에 있는 녀석은 값은 바뀔 거야. 물론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지. 자,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녀석이 뭔진 모르지만 정해져 있는 누군가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이 해가 없어야 돼. 그러면 오른쪽이 뭐면 될까? 3분의 2k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이 음수면 되겠지. 음수. 0이나 양수가 음수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다는 거지. 만족하는 x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어떤 양수든 간에 그 양수보다 조금 더 작거나 같은, 조금 더 작은 양수는 있을 수 있어. 얘가 만약에 0이라면 0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녀석, 0이라는 녀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근데 얘가 만약에 음수면 음수보다 작거나 같은 양수나 0은 없잖아. 그런 건 없잖아. 그래서 우변에 있는 녀석인 3분의 2k 빼기 4가 음수라면 주어진 부등식은 틀린 부등식, 즉 만족할 수 있는 x가 없는 부등식이 된다. 이런 말이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얘만 간단히 풀어주면 되겠다. 자, 마이너스 4 넘기고 3분의 2k 작다 4보다. 자, 양변에 2분의 3을 곱하면, 자, 요건 약분돼서 k만 남고 얘는 약분 쳐주면 6이 되겠지. 자, 그래서 k라는 녀석은 6보다 작다가 나와. 그러니까 k가 6보다 작은 수로 정해진다면 주어진 부등식의 오른쪽이 음수가 되면서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부등식이 되어서 해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럼 6보다 작은 자연수 k의 개수는 1, 2, 3, 4, 5. 총 5개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214번. 자, 절대값이 2개 겹쳐져 있는데 뭐 이런 문제까지는 잘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얘를 조금 크게 쓴 후에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절대값 안에 또 절대값. 자, 바깥쪽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녀석, 물론 절대값을 또 갖고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이 녀석을 어떤 하나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의 덩어리로. 내가 지금 분홍색으로 빗금을 쳤지.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이 분홍색 빗금 친 녀석은 절대값이 5보다 작아야 한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것이 수직선상에서 0이랑 떨어진 거리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분홍색 녀석은 수직선상에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지. 절대값이 하나고 오른쪽에 숫자일 땐 바로 범위를 나눠서 푸는 기본적인 방법보다는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아, 이 녀석은 절대값 씌웠을 때 5보다 작으려면, 다시 말하면 0에서 떨어진 거리가 5칸보다 가까워야 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5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5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분홍색의 위치, 수직선상의 위치를 부등식으로 표현한 거야. 0에서 5칸 떨어진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5고 0에서 5칸 떨어졌는데 왼쪽으로 5칸 떨어져 있는 애는 마이너스 5잖아. 그러니까 저 분홍색 녀석이 이 사이 부분에 있다면 절대값, 즉 0에서 떨어진 거리를 쟀을 때 5보다는 작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의 범위를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 분홍색 녀석의 원래 정체대로 한번 써보자. 자, 분홍색 동그라미는 절대값 x 플러스 1 같고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었다. 요렇게까지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자, 전체적으로 2를 더해버리면 이제 가운데에 절대값만 남아. 그리고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7. 넘어가서, 여기도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절대값인데 절대값의 범위가 어떤 음수 범위에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굳이 저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우리가 저대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어차피 0에서 떨어진 거리니까 그냥 7칸보다만 적게 떨어져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절대값 씌웠는데 음수 자체가 나올 리가 없는데 이 범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어차피 절대값이라는 녀석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굳이 적어야 돼? 그럴 필요도 없다고. 당연한 거니까 절대값의 뜻 자체를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절대값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가 나오더라도 양수 쪽 범위만 생각을 해주면 돼. 음수거나 그러니까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절대값이. 그래서 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라는 절대값 범위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너희가 훨씬 더 수월하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럼 얘를 이제 풀어주면 되겠지. 자, 아까랑 똑같이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0에서 떨어진 거리가 7칸보다 가까워야 된다. 그러면 저 녀석은 오른쪽으로는 7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되고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7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7보단 작고 그러니까 7보단 왼쪽이고 마이너스 7보단 크다. 즉 마이너스 7보단 오른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전체적으로 1을 빼버리면 x, 얘는 마이너스 8, 얘는 6.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게 최종 x의 범위. 자,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를 세주면 되겠지. 그럼 몇 개야? 13개. 이렇게 우린 답을 적어줄 수 있겠다. 자, 마지막 215번 한번 보고 마무리하자. 자, 215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야. 왜 어렵냐면 얘는 부등식 문제지만 부등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함수로서 생각을 해야 조금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이 부등식은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함수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왼쪽에 있는 요 절대값이 있는 요 식을 x에 대한 어떤 함수, 나는 fx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k라는 상수지만 얘를 gx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 앞에 잠깐 했지만 그거 하면서 배웠던 내용이 뭐야? 부등식을 함수로서 생각을 할 때는 그 그래프의 높이로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215번 같은 경우 요 gx라는 녀석의 그래프랑 f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gx 그래프보다 fx 그래프가 같거나 더 낮게 그려진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우리는 절대값이 포함된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 지금 한번 해볼 거야. 자, 다시 한번 써볼게. fx는 2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자, 그리는 거는 범위 나눠서 그려야 되는 거 우리 똑같이 생각하면 돼. 방정식, 부등식 풀 때랑 똑같아.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야 돼. 자, 이거 마이너스 1이랑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이랑 1일 때를 기준으로 절대값 다르게 풀린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범위를 세 범위로 나눠보자.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x에 대해서.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x에 대해서. 세 번째, 1보다 더 큰 x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절대값식으로 표현된 하나의 함수지만 x의 범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절대값이 다르게 풀릴 것이기 때문에 특정 범위 내에서는 fx식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fx는 어떤 식과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일 거 아니야. 얘도 음수겠지. 그러면 둘 다 부호를 바꾸면서 절대값을 없애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x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라는 함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fx는 절대값이 포함된 절대값이 있는 그런 함수인데 x를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기준에서만 놓고 본다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냥 1차 함수랑 그래프가 같게 그려진다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이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범위에서는, 자, 첫 번째 절대값 안쪽은 양수지. 그래서 부호 그대로. 두 번째는 여전히 아직 음수지. 그래서 부호 반대로. 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해결이 되면서 식을 정리하면 x 플러스 3이라는 식과 같다는 뜻이야. 이 범위 내에서는. 자,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fx는, 자, 절대값이 안쪽이 둘 다 양수가 되니까 둘 다 부호 그대로 풀리겠지. 자, 그러면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걸 만약에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좌표 축을 그리고 이제 범위를 나눠서 한번 표현해보자. 범위를 마이너스 1보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보다 작은 부분,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인 부분, 그리고 1보다 큰 부분.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을 그려줘도 돼. 자, 그럼 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에 x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3 빼기 1이 되니까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를 지나는데, 여기를 지나는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3. 좀 가파르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란 뜻이야. fx 절대값 있는 요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 1차 함수식과 똑같이 그려질 수 있다는 뜻이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대해서는 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처럼 그려지겠다. 그 말은 기울기는 1이고,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2와 그리고 오른쪽 끝 범위인 x의 1을 한번 대입해보면 4. 1,4. 요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야. 아이고. 이렇게. 자, 그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3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와 똑같이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요 오른쪽 범위지. 자, 근데 x에 1 넣어보면 얘는 1,4를 지나. 그러니까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는 3.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자, 그래서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범위 나눠서 그 범위를 나눠주는 순간 절대값은 없어지고 우리가 그릴 줄 아는 함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그래프 각각 그려서 이어주면 그게 이제 절대값이 되겠지.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지.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fx와, 자, 이것이 fx지. 그 다음 gx. 자, gx는 보라색으로 해볼까?
자, 지금 gx라는 함수는 우리가 k라는 그냥 상수함수로 놨는데, 자, gx는 k다. 뭐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느낌으로 하면 이제 y는 k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y는 k다. 이거는 그래프가 특이하잖아. 가로로 평행하게 그려지지. y 값이 얼마다 그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k가 엄청 작으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k가 크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시 부등식을 본다면 뭐야? 지금 해를 갖도록 이라는 요 말은 함수로 두 그래프를 생각을 했을 때, 두 식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가 이 가로로 반듯하게 그어질 이 함수 그래프보다 같거나 작은, 즉 그래프로 치면 걸치거나 또는 더 아래쪽에 그려진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k라는 값이 적어도 이 절대값 그래프의 가장 낮은 부분인 2보다는 좀 높이 있어 줘야 되겠지. gx가. 그래야 fx가 gx보다 더 낮은 부분, 이런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k의 범위는 어때야 돼? 최소 2보다는 같거나 더 위쪽에 그려져 있어야 fx가 낮은 부분에 그려진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자, 그럼 바로 답 적어주면 되지. k라는 녀석은 2보다는 같거나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k는 2보다 같거나 크다 라는 범위가 나오겠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자, 절대값 그래프는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할 거야. 이렇게 범위 나눠서 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 형태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정리하도록 하자.